네, 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결국에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장중에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동반 하락한 건데 현재도 약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너무 컸다라고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러셀 2000 주식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대형주에서 좀 중소형주로 그쪽으로 좀 자금이 일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독점, 독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대놓고 구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독점 회사들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역시 트럼프 집권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중립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패드워치는 장중 한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91%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9월 18일 9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대신에 파월 임기 보장할게. 파월의 임기는 2028년 까지 임기를 마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임기를 28년까지 마치도록 놔둘게. 보장해줄게. 라고 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파월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보통 이제 경제 교수 출신들이 이제 FOMC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FRB 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파월은 이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법계 관련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트럼프가 세운 거거든요. 트럼프가 또 파월을 또 임기를 고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됐어요. 파월은 진즉에 잘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리를 안 올린다 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올리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임기 보장해 줄 테니까 금리 인하 같은 거 하지도 말어. 이러면서 다시 여기 100%에서 조금 줄은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9월 정도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자기가 이제 또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인플레이션 잡고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에게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는 내년에도 한 4차례 정도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운 좋으면은 11월 정도에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12월 정도, 9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하고 2번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한 4번 정도, 내후년에 4번 정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수급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단지 여기 두 친구, 이 친구들이 그냥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강경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면 한번 또 경험해봤고 내성이 생기면 또 진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지럽다. 왜냐하면 이제 대외 변수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또 우리 국내 증시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다시 또 중국 때리기 시작했죠. 대중국 관세를 60%가 뭐냐? 아마 그 이상일 것이다. 뭐 100%도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계속해서 트럼프식의 그
긴장을 조성하는 협상 능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중국이 지금 내수가 안 좋아갖고 부동산도 안 좋고 내수가 안 좋아갖고 수출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관세를 때려버리면 상당히 중국을 피말리게 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만 죽으면 다행인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또 익스포저가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역 관계가 최소 30%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최근에 하락의 주범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입니다. 기관이 저렇게 눈만 뜨면 팔아요. 저렇게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좀 얄미운 게 연기금이죠. 연기금. 연기금이 거래소 주식도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소 주식은 이제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비중을 줄여서 해외 대체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팔고 있어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뜩이나 수급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마저 주식을 때려버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수급이 없잖아요. 개인도 뭐 여력이 없고 거기다가 외국인들까지 동참해버리면 지수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주식이 올라가고 빠지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 수급으로 프로그램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좀 수급이 꼬여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수급 상황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고 이게 코스닥 시장에 녹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기금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연기금이 그 거래소에 뭐 주식 대형주 위주로 하지 이 소형주까지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탁을 줍니다. 위탁. 위탁 자문사나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겨요. 그래서 수익 좋으면은 더 주고 안 좋으면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애들이 연기금 그 계좌를 운용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630억, 어제는 1100억 이렇게 해서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잖아요. 코스닥의 등락률을 보면 대부분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다 보면 프로그램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오후장에 때려버리고 오후장에 때려버리고 이게 불안한 거죠. 오늘도 파월 얘기해가지고 좀 출발이 좋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락의 주범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5.3% 정도 떨어졌는데 연기금은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었어요. 매도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샀었는데 오늘 외국인들도 대량 매도하면서 동반 매도를 하면서 5.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 조단 1조 이상의 그런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테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단 말입니다.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가지고 올랐는데 오늘 엄청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14.7%, 14.72%가 떨어졌어요. 짱대 음봉이 나온 거죠. 상승 추세에서의 고점. 여기서 짱대 음봉 요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하락 신호가 될 수도 있는 단초를 오늘 연기금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테크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노공업 역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추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조금 사는 척 하더니 다시 매도하면서 음봉이 발생을 했고요. 테스도 최근에 연기금이 막 사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금들이 대부분 그 단타 치는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막 사는 척해서 짱대 음봉 양봉 만든 다음에 개인을 유입하고 팔아먹고 양아치들이 하는 짓거리를 연기금을 좀 이용해서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런 거 좀 못하겠으면 좋겠어요. 연기금을 사면 최소 한 달은 못 팔게 하는 이런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연기금이 사가지고 올렸다가
다 팔아먹고 이렇잖아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거의 단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역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오늘 7.6%나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 뭐 전기차는 뭐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여기 또 오늘 또 반도체 지원법도 문제가 있다 이거. 대만 얘들 돈도 안 내면서 방위비도 안 내면서 지원만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다. 아직 한국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방위비, 야 너네 지켜줄 테니까 방위비 내, 이런 식으로 딜을 치기 위한 미리 선 작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반도체 지원법에 문제 있다. 물론 그 전에 전기차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대만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 이러면서 반도체 보조금에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2.0 이기에는 이제 청구서가 많이 나올 건데 자동차 반도체 이쪽이 초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좀 아직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고 뭐 말을 너무 세게 하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일단 강하게 막 질러놨다가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렇게 질러놔요 일단. 그래 질를 때마다 시장이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또 아니야. 근데 다른 나라는 회복하는데 우리나라는 회복 못하고 미국은 올라가잖아요. 충격 잠깐 받고 올라가는데 한국은 안 그러단 말이에요. 한국은 매수 기반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2018년도에 나타났던 2년간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봤던 투자자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트럼프 관련주들을 매매하고 또 피해주는 팔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좀 괴롭히고 있다. 또 코스닥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 처음에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점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얘기했다고 그거를 100%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트럼프는 원래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절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그 경우의 수를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협상의 능력이라는 책에 트럼프가 쓴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늘 이런 식이에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배짱으로 하고 또 되게 극단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가면 뭐 IRA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일본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극단적인 얘기에 극단적으로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트럼프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도 극단적으로만 행동하지만 않으면 돼요. 종목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화장품들이 좀 좋았어요. 그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가 시작됐는데 KBT가 1위에서 5위까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가 거의 1, 2, 3등을 해가지고 아모레가 오늘 많이 올랐고요. VT도 좀 올랐는데 VT는 페이셜 세럼, 그 얼굴에 바르는 세럼, 그러니까 스킨 로션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전체 3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죠? VT를 보면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들어오면 또 단타로 나가기 때문에 내일 또 좀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VT가 국내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홈쇼핑에서도 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3위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화장품이 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시장이 개청됐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외국인 기관이 좀 오늘 많이
들어왔죠. 이러면서 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실리콘2도 오늘 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예, 하지만 시장이 요즘에 이어가질 못해요. 매수세가 하루 갔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고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수가 먼저 최소한 꼿꼿하게 좀 버텨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소통방에서 여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들어갔죠. 3만 원대 밑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좀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팔기 싫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랐다가 확 밀렸잖아요, 지수가.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절반을 매도한 겁니다. 워낙 밑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수는 빠졌는데 버텼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나머지는 좀 들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가져가는데 워낙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는 장세가 워낙 많이 나와요. 오후장까지 못하고 오늘도 지수는 확 밀려버렸잖아요. 그나마 이제 VT는 좀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내에서 머물러 있던 VT가 세계로 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VT의 전망은 실적 전망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눌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그런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 뭐 또 하나 종목 갑자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바닥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요게 FNF 아시죠? MLB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디스커버리의 그 아시아의 라이센스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웬만한 동남아 쪽에 있는 이런 라이센스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 FNF에 하락하게 된 거는 뭐냐? 중국 시장에서 좀 뭐 내수가 좀 떨어지고 국내 내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 FNF는 너무 실적 대비나 회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영 재미가 없었죠. 뭐 반도체로 갔다가 제약 바이오로 갔다가 뭐 2차 전지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는 돈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한정돼 있고 중국의 내수가 불안해가지고 실적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를 넘어설 수 있는 다시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한테 팔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생긴 거예요. 대주주는 계속 매수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대주주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거 대주주가 이 회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더 됩니다. 거의 한 20번 넘게 주식을 여기 가격대에서 샀을 거예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3만 주 샀을 정도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이 가격대가 너무 싸다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판권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 거죠. 너무 싸다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FNF를 들고 있는데 자꾸 댓글에다가 FNF 저거 왜 안 파냐고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이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싼 주식인데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싼 주식인데 시장에서 이게 최소 10만 원 이상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주식인데 6만 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와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FNF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도 된다. 물론 장대 양봉 나왔다가 또 조정받아요.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좀 이렇게 다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 틀림없이 치고 올라가서 10만 원, 뭐 12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뭐 3개월, 뭐 6개월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선반영되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하고 지금 뭐 러셀 주식들이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환경이고 또 대형주들이 쉬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성장 능력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이 새로운 대안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호가 나타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121선도 강력하게 뚫고 나와갖고 뭔가 시장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물려도 돼요. 물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 오늘 보면 수급상으로 개인만 샀을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장대 항목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밝혀지면 다시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수급상으로 기관이 매수해서 올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NF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 됩니다. 뭐 9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고 나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호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오랜 시간 걱정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믿고 있었어요. 러셀 2000 주식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부터 나스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러셀 주식 중소형주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 코스닥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짱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1.2%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좀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중소형주로 자금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봉봉이나 보면 계속 이 정도 자리에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헬스케어 쪽의 중소형주들하고 우리랑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림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올랐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매도하고 그동안 안 올랐던 중소형주로 올라간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FNF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 오늘 FNF 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러셀 주식 올라갈 때 FNF처럼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그냥 뉴스에 있는 주식들만 올라가고 뉴스에 없으면은 기업 가치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떨어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다 팔면 100억인데 이 회사의 자산이나 뭐 이런 거 싹 다 팔아도 100억이 나와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50억밖에 안 한다니까요. 이런 주식에 지금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PBR 0.5배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수두룩해요. 우리나라에. 심지어 뭐 적자도 나지 않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슈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 금리 인하 시즌이 오면은 수혈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소통방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금리 인하 시즌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올 때 개별 폭등 장세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앞으로 금리를 4번, 내년에 4번, 내후년에 4번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잘하면 2번, 최소 1번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금리 인하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그동안 수혈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까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세가 온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각보다는 좀 널리 조금만 멀리 보시면 엄청난 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여기 없어지는 치즈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엄청나게 올 수 있는 이런 황금 치즈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소통방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참여를 원하시면 위에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 관리자가 보내드릴 겁니다.
사칭으로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칭으로 피해보지 없도록 1년 단위로 받지 않고 있고, 금액을 제가 일부러 오픈하는 겁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씩 22% 할인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사기치는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주필승 소통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감이 없을 텐데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장이 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됐든 뭐 바이든이 됐든 상관없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놓고 인플레 잡아가지고 뭐 자기가 전쟁 맞고 금리 뭐 유가 다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도 자기가 있을 때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플레이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의외로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조정기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정말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의 뭐 변동성 이런 거 좀 손해보고 있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좋은 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수가 안 움직여도 이 폭등할 수 있는 개별 종목장이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계신 분 엄청난 차이가 앞으로 나타난다. 향후 몇 년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